네, 시바입니다.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은 저는 할 말이 좀 많은데, 마지막에 질문을 받았는데 처음에 들어가셨던 1번, 2번분 질문하는 걸 보고 아, 챗GPT가 물에 앉아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 공원관리단에서 이제 2개월째 근무 중인 신규 직원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수 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바입니다. 저는 현재 입사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저사업팀에서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 너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단 혁신기획실 미래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판다입니다. 옆에 계시는 너구리님보다 더 적은 경력이고요. 지금 일한 지는 2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장 운영팀에서 2달째 근무하고 있는 북극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사업팀에서 2달째 근무하고 있는 황금너구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수 공원에서 1년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허스키라고 합니다. 저는 물관리팀에서 2달째 근무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네, 저는 일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볼 수 있고요. 서류 전형 합격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턴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옮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만을 4, 5개월 했던 것 같고 공단만을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서류가 적부였기 때문에 서류부터 배수로 경쟁을 하거나 그런 구도는 아니었지만 자기소개서를 성실하게 쓰기 위해 경험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공공기관을 취업을 목표로 했어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고 서류에 있어서 유리하게 적용될 자격증 공부를 저는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기계 직무다 보니까 일반 기계 기사는 다들 있잖아요.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기계 설비 기사도 따고 다른 자격증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NCS를 준비하면서는 수리 부분 감을 계속 익히려고 하루에 조금씩 계산 문제를 풀었고요. 행정학이나 경영학 같이 전공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꼈어서 꽈락만 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행정학하고 경영학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 과목의 점수를 많이 받아서 다른 쪽의 과목을 채우자 이런 식의 접근을 좀 시작을 했고요. NCS는 많이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NCS 쪽은 전공 시험보다는 강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공 쪽에 조금 좀 비중을 많이 두고 공무원 시험에 행정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권 정리가 돼 있는 거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희 공단 전공 시험은 외워야 되는 문제들보다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들을 풀기보다는 그 이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문제들이 좀 쉽게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직 분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필기에서 전공을 위주로 준비를 했었고 전공이랑 NCS 비율을 한 9대1 정도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문제들은 이제 기사 필기 기출 문제로 반복해서 공부를 했었고 NCS는 비중을 두고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단 홈페이지 많이 봤었는데요. 공단이 여러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마다 홈페이지들이 있어서 다른 SNS 채널이 있는지, 업로드 되는 그런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보도자료 내용은 뭐가 있는지를 좀 보면서 사업이나 행사를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좀 많은데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언어로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받았는데 처음에 들어가셨던 분 질문하는 걸 보고 아, 챗GPT가 두 분이 앉아있구나. 난 안 되겠다. 그럼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자 해서 편안하게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좀 면접을 봤던 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직렬은 행정인데요. 제가 이전에 일했던 기관에서도 행정직으로 재직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제가 이뤄온 성과나 아니면은 조직에서 나의 역할 같은 거를 써보면서 정리했던 기억이 있고, 그걸 이제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로 어떻게 바꿔서 잘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 전까지 경험을 좀 모아서 마치 어제 했던 것처럼 리마인드를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기를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면접이란 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말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들을 다 예상을 하고 인턴 유튜브 같은 데 나와 있는 이제 공기업 모의 면접 이런 것도 다 찾아보고 저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관 분들이 3분이셨는데 한 분이 조금 무서우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사업소 소장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아주 친절하십니다. 네, 한타입니다. 면접에서 좀 기억나는 질문은 가정과 뭐 일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제 경험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다 했을 때 면접관님께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좀 했었고 그때 저는 이미 몇 번 속상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던 경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면접 때 면접관이 한 질문에 제 옆 지원자분께서 너무 당당한 태도로 조금 생각하고 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간 옆에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지원자분의 당당함과 솔직함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면접관님 분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면접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겠냐라고 했더니 아마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버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